자, 앞서 전해드렸던 배우 조민기 씨의 사망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배우 조민기 씨 사면 초과의 상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군요. 네. 최근에 근데 지인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네. 사과를 하고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도 기자와 취재원 관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민기 씨하고 좀 친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 그 성추행 사건이 난 이후에 종종 저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하고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후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하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인들과 제가 느끼기에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물론 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분은 얘기를 또 했지만 네. 그동안 알고 지냈던 많은 지인들, 자기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이거에 대해서 다소 잘못돼 있는 부분, 물론 잘못한 네.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덤으로 정말 사면초과란 말을 딱 말씀하셨는데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네. 느꼈습니다. 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강희롱 팀장님하고는 전화 통화를 했었죠, 직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심정을 토로하던가요? 예,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사실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 부분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를 대놓고 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자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더 걱정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까봐 굉장히 자제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오늘 통화에서는 딸에 대한 미안함. 오늘 대한 오전에 미안함. 통화했던 예,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예, 낮 시간에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그 오늘 오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됐나요? 12일 날 출두하라는데 조정을 했어요. 원래는 6일 날 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딸내미가 저기 대학원 입학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날짜를 늦췄는데 자, 일단 경찰 조사를 바로 월요일에 네. 앞두고 있었는데 이 경찰 조사에 앞서서 휴대전화를 압수 네, 당했다고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하고 전화 올 때도 늘 오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름이 없는 전화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조민기 씨였는데 아니 어떻게 전화가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그리고 출두 날짜도 이제 조절을 해서 12일 날로 더 좀 미루고 싶었는데 네. 그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기 지금 조금 전에 목소리 잠깐 나왔지만 그 이후에 조민기 씨가 울먹울먹 울었습니다. 네. 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저 내용만 보면은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가족 얘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북받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좀 아팠고요. 네. 조민기 씨가 본인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과를 했고 네. 그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어느 정도는 구했는데 네. 끝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사 그 이후에 벌어질 또 후배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존재에 대한 삶에 대한 존재를 네. 어떤 마음을 추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에 대한 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그러더라도 그 이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과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어떤 새로운 거를 새롭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정반대의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고요. 법적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우 조민기에 대한 그 석자 이름이 영원히 이젠 묻힌다. 이런 데 대한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민기 씨의 전 소속사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전 소속사도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계약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 소속사가 됐는데요. 전 소속사는 아주 드라이하게 조민기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다. 이렇게 아주 짧게 현재는 소속사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네. 하지만 그런 입장만 지금 내놨습니다. 지금
이 조민기 씨 사망 소식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오후에 안희정 전 지사도 출두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안 전 지사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리고 조민기 씨도 보면은 지금 가족 얘기를 반복하면서 네. 복받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이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이 가족들은 그렇죠. 뭐 죄 지은 거 없이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함께 이렇게 그 뭐 비난의 어떤 그 화살을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 때문에 어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민기 씨하고 통화를 한 것 이외에 네. 조민기 씨의 지인들과도 통화를 네. 좀 했다면서요? 네, 취재를 제가 이제 하셨다면서요? 다른 지인들하고 또 저도 또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 다른 지인들한테는 먼저 통화를 했더라고요, 오전에요. 네. 저는 좀 낮 시간에 그 통화를 지인들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조민기 씨가 이제 방송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가 아니고요. 네. 연예 활동 20여 년 연예 활동하면서 자신과 가까웠던 아하. 도움을 줬고 또 사석에서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었던 분들인데요. 네. 아침에 오전에 아내가 사실은 이제 조민기 씨가 극단에 선택한 거를 먼저 발견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아내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조민기 씨가 뭔가 좀 평소와 좀 다르게 네. 어떤 말이라는 게 뭔가 정리하는 듯한 저는 제 느낌에는 그냥 단지 경찰이 출두해서 조사받고 뭐 혹시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정리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더니 네. 다른 지인들의 느낌은 그렇지가 않고 네. 뭔가 다른 정리를 한 것 같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리라는 게 어떤 뭔가-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네. 그동안 나를 아껴주고 그래도 나를 감싸줬던 지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송구스럽다. 그리고 내가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네. 이거를 아마 암시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지인들의 경우에 뭐 조민기 씨에 대해서 그 정리하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상함을 느낀 거는 없었다고 하던가요? 이상함 느꼈던 거는 뭐 저도 그랬고 다른 지인 얘기는 지난주부터 이미 그런 좀 뭔가 일주일 전부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조민기 씨가 6일 만에 그 어떤 그 사과 문구를 내놨는데요. 네. 그것도 사과 낼 때도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사과를 낸 이후에 그 더 좋지 않은 반응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인들한테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 어떤 심경 같은 거를 많이 네. 써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I think, as President Trump has indicated, potentially positive signals coming from North Korea by way of their intra-Korean dialogue with South Korea. We're a long ways from negotiations. I think we just need to be very clear-eyed and realistic about it. I think the first step, and I've said this before, is to have talks. So I don't know yet until we are able to meet ourselves face-to-face with representatives of North Korea whether the conditions are right to even begin thinking about negotiations. That's kind of the first step. 자, 이제 북미 대화의 물꼬는 열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아무래도 5월 안에 열릴 이 회담까지는 치열한 그리고 미묘한 삿바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자홍 차장,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통 큰 제안, 네. 대화합시다라는 네. 제안에 네. 트럼프 대통령 또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서서 트위터에 쓴 글을 보면 네. 굉장히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는 하겠다. 굉장히 좋다. 하지만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네. 압박과 제재에 대한 원칙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열릴 가능성이 확인이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네.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네. 그 합의라는 것은 비핵화의 합의거든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비가역적인 비핵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는 해보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옵션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니 한번 대화에 응해보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지, 합의가 되면은 제재를 풀어주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에 네. 북미 대화가 곧 어떤 무슨 평화체제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장밋빛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다운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꼭 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 분명한 부분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네. 북한의 핵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제재를 계속 하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제재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남북 회담 얘기도 나오고 북미 회담이 나왔기 때문에 저 제재가 만약 흔들린다면은 북한이 바로 되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네. 제재는 강력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가 있을 때 네. 그때 가서 이제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정처장.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좋은 봄바람이 부는 이 한반도, 네.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네. 이 한반도 라인을 싹 물갈이할 분위기예요. 그런데 네.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실무자일 텐데요. 네. 지금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맥메스터 이 보좌관인데요. 그런데 이 국가안보부 장관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이 존 볼튼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빈센트 브룩스 장군인데 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현재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고 있는 맥메스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졌던 인사들이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네. 존 볼튼, 맥메스터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북미 대화는 시작이 되지만 네. 이 북미 대화를 지켜보고 있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이 꼼수 대화로는 안 된다. 네. 이런 것을 이런 이 한반도 라인의 어떤 강경파 이 교체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글쎄요. 이 누구로 바뀌는가 했더니 지금 물론 가능성이지만 맥메스터로 바뀌는 데는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맥메스터 하면 정말 강경파인데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야전군 사령관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희한한 일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허버트 맥메스터가 육군 중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이 아니고 중장이거든요. 원래 이제 중장이 간 자리가 아닌데 희한하게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진급을 시켜서 한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보내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어떤 군사적인 관심사가 바로 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네.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맥메스터가 진급을 해서 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다른 곳에서 야전군 사령관을 거쳐서 2차 보직으로 오는데 2차 보직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합니다. 네. 전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힘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진급하자마자 온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합참의 의장을 가든지 뭐로 갈지 모르는 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실리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맥메스터 어느 정도 강경파고 과거에 최근까지 어떤 말을 했던 인물인지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시죠.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But I think they're trying to apply, if we strike them, they'll hit us with nuclear weapons. They don't have that capability at the moment. I think it shows actually they're nervous and that what they really want to do is back us off. The president will also use his time in Davos to discuss other nat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ffort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e can'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really to fall for
what in the past has been the North Korean ploy to create the illusion of success in talks and to use that to lock in the status quo as the new normal while they continue to pursue these programs with undiminished vigor. So I think it's important for all of us to recognize the North Korean regime for what it is and how grave a threat this is to the world. 네,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미국이 내걸어왔던 대화의 조건, 바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었죠. 정의용 실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닌 목표가 된 셈입니다. 과연 북한과 미국이 그리고 있는 이 비핵화라는 것, 어떤 방식으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오전 정의용 실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상 일단 비핵화의 단계를 밟아야 될 텐데 그 비핵화로까지 가는 단계,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자, 일단 북한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 핵 관련 자료들을 미국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네. 미국은 그것을 받아보고 그것과 실제 현실이 똑같은지를 또 검증해야 되겠죠. 또 자기네들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핵시설들, 그것들이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또 뭐 책임을 묻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사찰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가격을 또 매기겠죠. 하나하나, 옛날에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가격을, 즉 비용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러고 이제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매겨서 가치를 그럼 얼마를 해줄 테냐 해서 가치를 매겨서 비용을 받고 이제 폐기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데 사실 이게 방금 말을 쉽게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 실장님. 네. 이렇게 비핵화를 받아들였다는 건 그냥 단순한 생각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아, 이제 비핵화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나는 핵 무기를 만들어 놓고 숨겨놨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단순한 생각일까요? 비핵화라면 바로 그것도 과거 핵도 다 폐기하는 게 비핵화인데. 숨겨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네. 북한은 현재 땅굴이 7,000개 있다고 그러죠. 네. 이 7,000개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북한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면 크게 나올 거, 그다음에 트럭이 움직이는 거, 적외선 카메라가 다 찍었기 때문에 7,000개를 다 센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어가지고 그 7,000개 얻어 숨겨놨으면 그거 찾기 힘들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원심불기 공장이 현재 영변에 2개 있는데 그것만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원심불기라는 것이 이 직경 한 30-40cm 되고 키가 1.5m에서 2m짜리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숨기는 것은 조그마한 빌딩 뭐 지하주차장 정도면 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북한이 핵동결하고 다 폐기했다 그래도 미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실제로 회담이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폐기를 해야 하는 게 완전한 비핵화인데 김정은 위원장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죠.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각종 핵 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신년사에서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제 와서 다 내려놓겠다, 다 내놓겠다? 글쎄요. 안 박사님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 속에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이번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세 번째 단계에서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저는 이 세 번째 불가역적인 데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십 개의 핵폭탄을 숨겨놓지 않겠는가 그런 네. 쪽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래 핵무기 자체가 처음에는 한반도의 밀리터리 밸런스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지만 나중엔 미국이 그걸 쳐다보고 자기네를 주목해 주니까 사실 대미 외교용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용으로 써먹어서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눈가림식 비핵화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서만은 우리가 순수하게 나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불가역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